오늘 회사 생활 어떠셨나요? 아무리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 내 업무, 부장을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내 미래,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하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이지 않나요? 핸드폰과 컴퓨터로 창업 정보 여기저기 찾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100만 자영업자 폐업 뉴스가 여기저기 들리느라 두렵고 무서워서 현실은 다시 출근 준비 중 아니신가요? 아니면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내가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가지고 다시 회사로 나가고 계신가요? 소자본 창업 찾고 있는데 너무 뻔하고 경쟁이 심해서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트럭 한 대만 있어도 창업이 가능한 식자재 유통 창업 한번 보실래요? 멋있는 사나이. 안녕하세요, 식자재 사나입니다. 식사! 오늘도 야근에 회식에 상사 눈치 보느라 숨 막히셨죠? 회사 때려치고 창업 찾고 있는데 창업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창업하는데 왜 이렇게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은지 참 쉽지 않죠. 열심히 준비해서 창업을 했는데 막상 쥐어주는 것도 없고 뉴스에는 100만 자영업자 폐업 소식을 들리는 게 내 얘기가 될까봐 두렵고 무서우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식자재 유통 창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소하시죠? 어떤 건지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자본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가게를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비용도 들죠. 권리금도 줘야 되죠. 인건비도 줘야 되죠. 집기류 뭐 등등등등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식자재 유통 창업? 트럭 한 대만 있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요? 집으로 내시면 되거든요. 둘째,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요식업 창업, 치킨집 창업 오픈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치킨 튀길 줄 아세요? 온도 178도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고 튀김물 같은 거에다 묻혀가지고 기름에다가 이제 둬야 되는데 손 데이기가 일수예요. 상처도 많이 나고 팔에도 상처 많이 나고 그렇게 막 다쳐가면서 이제 치킨을 튀겼는데 또 교육해 주시는 분이랑 맛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뭐 요식업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양파라도 썰든가 대파라도 썰든가 해야 되는데 칼질을 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손도 많이 베이고 많이 다치고 물이랑 불 이런 거 이제 웍질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리를 못하니까 주방장을 고용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고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주방장은 말 잘 듣고 일 잘 할까요? 월급 올려달라 그러죠. 이날은 일 못한다 그러죠. 이날은 아프다 그러죠. 그리고 등등등등 뭐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끌려다니면은 그러다가 이제 폐업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게 문 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 내년엔 이제 10,000원이 넘어가요. 1시간당 줘야 되는 임금이.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것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일해야 하는 시간도 정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챙겨줘야 되죠. 이것만이 아니죠. 식재료비 계속 올라가죠.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죠. 다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식자재 유통 사업 그냥 본인이 운전만 할 줄 알고 물건만 납품할 줄 알면은 끝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를 않아요. 셋째,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창업을 하려면은 상권, 입지 봐야 돼요. 임대료 싼 데 나왔다고 해서 가보면은 유동인구가 하나도 없어서 창업하면 망하기가 참 좋습니다. 입지 좋고 상권 좋으면은 권리금을 엄청 많이 달라 그래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있던 분들도 그만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거기다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인건비,
집기류 등등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 모든 걸 뚫고 창업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창업한 상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부터 경리단길, 가로수길, 무슨 길 등 그런 유행을 타서 창업을 해요. 그러다가 그 유행한 길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유통 창업은 어떤가요?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범위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상권이 죽었다 싶으면은 다른 상권 가서 영업해서 거래처 만들고, 아니면 상권이 살아있으면은 거기서 영업해서 거래처 만들고, 굉장히 유연하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이템 확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 거래처가 생겨서 납품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냐고요? 내가 납품하는 가게들 중에 어떤 곳은 잘 되고 어떤 곳은 잘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업종도 가능하고 업태도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높은 업종, 가게가 작은데 물건을 많이 써요. 이런 데를 이제 알짜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지, 이쪽 상권에는 이런 업종을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게는 엄청 커요. 1, 2층 아니면은 1층인데 막 엄청 큰 평수를 하고 있는데 물건은 못 쓰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납품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경험이 생겨서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식자재 유통하고 낮이나 저녁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직접 창업을 해보고 흥망성쇠를 다 겪을 필요가 없이 저는 거래처를 납품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섯째, 직장인과 비슷한 루틴을 가지기 때문에 내 생활을 가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말에도 일하고 주중에도 일하고 뭐 빨간 날에도 일하고 계속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유통은 직장인들과 좀 비슷한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전날에 거래처에 물건을 발주를 받아서 새벽에 납품을 할 물건들을 실어서 납품을 가죠. 그러면은 대부분 오후에 끝납니다. 직장인들은 뭐 9 to 6라든가 뭐 8 to 5라든가 뭐 그런 생활을 하는데, 식자재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니까 직장인들이랑 되게 비슷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워라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러면은 자기 생활을 이제 오후에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이 주말에 쉬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납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빨간 날은 쉰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욕심을 더 내서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투잡이나 다른 사업을 더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식자재 유통 창업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식자재 유통 창업을 가르쳐주는 기관이나 정보를 습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잘 몰라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식자재 유통 창업, 식자재 사나이가 알려드립니다. 거래처 영업이 중요한데 아무 곳이나 영업하면 될까요? 그러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피해야 할 거래처 목록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지금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도 오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강의도 만들고 있으니 함께 하시죠.